안녕하세요. 네. 우리 질자연구방법론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9강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거이론에 대한 특히 이제 분석과정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인데요. 개방 코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방 코딩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방 코딩이라는 것은 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해서 개념화 시키는 것,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뽑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료 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단어나 주제어들을 뽑는 것을 우리는 개방 코딩의 핵심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방 코딩을 실체 코딩이라고도 또 얘기하고, 개념에 대한 명명,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결국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의 언어를 따라서 그 개념을 명명할 수도 있고, 또 연구자, 특히 질적 연구자가 그 개념을 명명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발견될 때마다 개념들 간의 속성과 관계를 비교해서 개념들을 묶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범주화, 즉 추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방 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밑줄을 긋고서 여러분들이 전사용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줄을 긋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듯이 오른쪽에 개념어를 적어주고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분석자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적어 놓으시면 이 개방 코딩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 이제 자료는 면담 자료입니다. 네, 요 면담 자료 이런 것이 있는데요. 네, 여기 면담 자료에 보면 이제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는 분, 특히 뭐 몸이 안 좋고 뭐 불치의 병을 앓게 되신 분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면담 자료의 원 자료는 대충 뭐 이렇게 나오죠.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이 다양하죠. 그러나 저는 지금 임신 중이므로 제가 기능할 수 있는 정도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5mg을 먹기도 하고 10mg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 건강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mg은 너무 많다고 해서 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가능한 소량을 먹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면담 자료가 우리 투병하시는 우리 연구 참여자가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연구자는 이걸 쭉 전사를 한다고 그랬죠. 전사한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념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첫 줄, 제가 밑줄 긋고 쭉 정의하라고 했죠. 그 첫 줄이 바로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의사의 처방을 수용한다라는 것, 당연하다. 이걸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게 바로 명명인데, 이 명명을 누가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갈게요. 연구자의 능력이다. 연구자의 능력으로 이걸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불가항력적 수용. 그렇죠. 몸이 안 좋은데 의사가 이러이러한 처방에 따라서 약을 드십시오.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면 뭐라 하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어떤 양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조건적 수용. 그렇죠. 그 다음에 5mg, 10mg, 뭐 20mg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저울질. 누구와 누구요? 자신과 태와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0mg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방에 대한 협상.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개념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것이 우리
질적 연구 분석의 핵심적인 명명화, 개념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는 면담자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분노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침든 한약, 명상 등 별 치료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접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유서도 써놓고 친구도 불러서 같이 놀고 그럽니다. 어제는 제 남편에게 서재를 어떻게 정리하라고 일러뒀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죽음에 대하여 먼저 말할 수 있고 남이 말해도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좀 애석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우리 투병하시는 질적 연구 참여자가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 줄 처음에 분노했죠. 이때 우리 연구자, 제가 연구자고 여러분이 연구자면 어떻게 해요? 분노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개방 코딩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는 것이 개방 코딩이다, 개념화라는 것이죠. 침, 뜸, 한약, 명상 등 다 해봤다. 희망을 찾아다녔다. 그 다음에 치료적 행동이다. 이런 것들 개념을 또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친구도 불고 놀았어요. 절망. 왜 그렇게 했죠? 내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식했다. 이때 절망이라는 개념어를 뽑는 것도 연구자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의 또 능력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타협적 행동. 이러한 개념도 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의 타협이에요? 시간과의 타협. 왜냐?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한테 서재 정리해라. 이걸 마감 행동 또는 세상을 정리하는 행동. 이렇게 명명을 짓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심적 수용. 이런 것들이 명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이론의 분석 과정을 보면 이제 개방 코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방 코딩의 속성과 과정을 보면 그 개방 코딩을 하면서 범주화를 시키고 범주끼리 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주는 속성과 속성 차원이라는 개념이 또 존재합니다. 속성은 뭐냐면 정도나 종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차원은 대, 소, 크고 작음 또는 개인이나 대인간,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범주, 두 번째 속성, 세 번째 차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이론 하시면 내가 범주화 시킨 것의 범주, 속성, 차원을 도표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려주세요. 특히 학위 논문에서는 이게 그려주느냐 그려주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논문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그 속성과 차원을 그려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논문이 그만큼 디테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질적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좋아요. 연구자는 디테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건 양적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연구가 P값이나 T값 잘못 표시하고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 잘못 언급하는 것만큼 그러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해야 돼요. 우리가 근거 이론을 하든 또는 어떠한 그 현상학적 연구를 하든 간에 이러한 범주에 대한 속성과 차원을 제대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아까 했듯이 갈등, 사회적 지지, 이런 범주가 만들어졌으면 이 범주는 과연 속성이 무엇인가? 속성을 구분하고 이 속성의 차원, 이게 많고 적음, 개인적 적음, 그 다음 또 질, 양, 이런 것들, 가족, 사회, 지역사회,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코딩이 이제 추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이론에서는 개방 코딩 플러스 또 중요한 게 추코딩이다. 추코딩에는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 중심 현상, 중재적 상황, 상호작용 또는 작용 상호작용, 그 다음에 결과로 이루어진다. 추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근거 이론에서는 개방 코딩 후에 추코딩을 한번 이제 더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코딩이라는 것은 개방 코딩을 통해서 도출된 범주 간의 관계를 절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절차로 나타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잉중상 이제 여기 보면 잉상중 작결 뭐 중상결 뭐 이런 식으로 외워놔서 축코딩의 구조를 좀 약간 뭐 얘기하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꼭 그 까먹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뭐냐면 인과적 조건과 상황적 맥락은 플러스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디테일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은 플러스. 어디에? 중심 현상에 플러스로 작용한다. 중재적 상황은 중심 현상으로부터의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또는 작용은 플러스다. 결과도 플러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될 게 중재적 상황은 마이너스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현상을 흔들고 있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중재적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코딩에서는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한 게 책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근거 이론 책을 보다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라고 미리 저희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디테일을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선택 코딩이 있는데, 선택 코딩은 이제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그 과정으로서 다른 범주와 핵심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후에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핵심 범주는 이제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선택 코딩은 이야기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료에서 발견된 다른 범주를 통합하고 상호작용 양상의 다양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선택 코딩에서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핵심 범주는 기본적인 어떤 사회 심리적인 과정으로서 뭐 여러 조건에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 코딩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이 바로 근거 이론을 이루는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코딩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꼭 근거 이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코딩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개념어를 뽑는 작업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디테일에 꼼꼼히 체크해라. 이게 핵심적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학습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